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토끼 리토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책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심리학책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자존감, 멘탈, 나답게 살기가 심리학 분야의 키워드로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관련 콘텐츠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 걱정이에요. 유리 같은 내 멘탈 어쩌면 좋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답게 살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었지 정작 자기 이해를 위한 고민에 힘을 쏟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일까? 라는 고민보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시지는 않나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시험만 하면 된다. 하고 있는 거나 잘해라 라는 주변의 소리 때문에 자기 이해를 위한 고민을 그만두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들지는 않나요? 여기서 만약 한 번이라도 그렇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목해주세요. 바로 이 책,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께 좋은 힌트가 될 겁니다.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 자신의 감정을 알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 변지영 소장님은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는지 살펴본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나를 예측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밖으로 향해 있는 안테나를 안으로 돌려 자신을 탐색해 보자고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은 자존감, 멘탈, 나답게 살기에 굳이 얽매이며 살지 않죠. 가장 알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자존감과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나답게 살기에 능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마음을 읽는 시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걸림돌을 알려줬는데요. 그 걸림돌은 바로 유년 시절 잘못 형성된 애착관계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고 심리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짐을 지며 너무 빨리 조숙해졌다든지 부모의 갈등을 보고 자라면서 성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예입니다. 잘못 형성된 애착관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려는 정서적 단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정서적 반응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내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도 잘못된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덮어두고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고 언젠가는 폭발할 겁니다. 이렇듯 유년기 경험이 애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애착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 유년기 때 애착이 잘못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100일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의 올바른 애착 형성을 위해 어떤 자세로 소통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이 겪은 일상생활의 감정들을 잘게 쪼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기분 나빠, 짜증나, 화가 나가 아니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 때문에 시작했고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쉽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왜 화를 냈는지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왜 화가 났고 이 감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이성을 잃을 일이 없겠죠? 두 번째, 마음챙김입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챙김을 할수록 생각이 유연해지고 평정심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마음챙김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챙김을 하는 방법은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일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제3자가 되어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리토를 제3자의 리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리토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얘도 이제 아빠니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지금의 리토를 바라보는 제3자의 리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아분열 같아 보이기도 한 이것은 조망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조망수용은 이렇게 관점을 이동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툴이죠. 잘 사용한다면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어떠신가요? 알쏭달쏭했던 여러분의 감정, 저와 함께 잘 읽어보셨나요? 최근에 변지영 소장님의 신작 내 감정을 읽는 시간도 나왔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